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자식이었고 사랑하려 더 노력했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래서 자립이 늦어진 것도 있고 아빠의 화풀이 대상도 되어줘야 되고 아빠가 화나면 맞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나를 그냥 자랑거리 이상으로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하면서 저는 아빠한테 안 맞으니까 그냥 평생 행복해. 그냥 안 맞기만 하면 행복해. 잘 다니시던 공기업에서 나와서 사업을 하셨고 그걸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같이 했어요. 둘이 불화가 불어닥쳐서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친권자였고 근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되게 행복했는데 친가 식구들이 그냥 다 같이 와서 그냥 저를 그냥 갑자기 차에 싣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될 정도로 독특했던 것 같아요. 큰아빠가 의자로 아빠 갈비뼈를 부순 적도 있고 막내 삼촌, 큰아빠, 아빠한테 다 한 번씩 마치 성인을 대하듯이 이렇게 드러눕히고 때리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당해보고 집안의 이 모든 일이 수치스럽고 숨겨야 하는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언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막 때려서 이마에 혹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상하려고 저희 집이랑 연락하려 했는데 제가 막 연락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막 이 모든 걸 이렇게 감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도 이게 점점 이렇게 뭐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뭐 소녀시대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전 진짜 소녀시대 9명 이름을 억지로 외우던 그때를 기억해요. 저한테 너무 힘들게 외운 거였어요. 애들이랑 친해져야 된다 생각해서. 근데 저는 사실 목숨이 위험한데 그때 소녀시대가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100% 말통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 있는 거, 학교 도서관에 있는 거 진짜 많이 읽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른 채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언제는 제가 아빠한테 맞아서 다리가 푸르게 멍이 들어서 가니까 양호실 가니까 너도 아빠한테 맞았구나, 여기 아빠한테 맞은 애 또 있어 하면서 그냥 누우라고 양호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러니까 아, 어른들이 이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강화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동보건법 위반이셨어요. 그렇지만 또 지금은 아마 아동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그 교사 선생님들이나 기관장 이런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게 과태료도 받으세요. 신고를 안 한 경우. 근데 말만 신고 의무자지 뭐 지금도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과반 넘게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다가 안 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동학대 신고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도 법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그런 절차들은 없다 보니까 왜 몰아가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민형사 뭐 고소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신고 의무자들이 마음껏 양심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망하고 나서 그 질환이 발발했고 양극성 장애가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할 정도라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저랑 단둘이 세게 놔두면 안 되는데 저를 내보냈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저를 덮어놓고 때렸어요. 그냥 일주일에 제 생각에 평균 4회 이상, 정말로 4회 이상 한 5시간 이상씩 맞았다. 거의 뭐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때리세요. 세상에 대한 분과 한풀이를 다 저한테 하시는 거라 저희 아빠가 술을 먹더니 소주병을 팍 바닥에 던지시면서 뭐 되져버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신 거예요. 살아보려고 아빠가 너무 심해지면 경찰 신고를 많이 했고 그때 잠시라도 멈추니까 전 진짜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이 많은 경찰분, 직급 높은 분이랑 직급 낮은 젊은 분이 한 분 와요.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막 비굴해져서 막 이러면서 보내요. 굽신굽신하면서. 그 어떤 경찰도 아동보건법상의 응급조치를 해준 적도 없었고 사건 접수 자체를 해주지 않았어요. 송치를 안 했어요. 저희 집을 꼬라지라는 식으로 비웃고 가더라고요. LH에서 제가 청년 전세를 받았는데 보호자랑 같은 시에 산다는 것만으로 최하 우선순위에 이자도 제일 높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랑 그런 사이가 아니다 해도 뭐 설명 안 되고 잘 증명이 안 되고 그 기록이 있었으면 정말 도움이 됐을 텐데 아무도 그걸 해주지 않았어요. 저랑 아빠만 막 세상에서 안 보이는 암흑의 동굴 같은 데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막연하게 생각한 게 TV를 틀면은 강연 프로그램에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연대 아니면 고대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는 나와야 사람들이 나의 말이 들어주나 봐. 그 생각에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안 되는 환경에서 억지로 자기를 공부를 계속 시켜보신 분은 아실 텐데 몸이 점점 아파져요. 그리고 정신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걸 그냥 버티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행복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계속 불행했으니까 오히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과외했고 계속 아르바이트 했고 별의별 숙모를 다 겪고. 근데 이 모든 관심과 저에 대한 그 집착은 제가 명문대 입학하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친구 사귀는 거, 제가 사람 만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검열을 하고 넌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아빠의 못 이룬 바람을 이뤄주면 아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막 아빠 막 껴안아주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 나누면서 보통 사람은 사는 거야 하면서 같이 영화도 보려고 가려고 하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제가 아빠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어느 순간 제가 과외하는 거에 대해서 아빠가 자기 용돈도 좀 줄 수 없냐고 아빠의 화풀이 대상도 되어줘야 되고 아빠가 화나면 맞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의료보험 납부를 안 한 게 제가 연대채무에서 저까지 의료보험이 막혀 있었고 그래서 병원을 잘 다닐 수도 없었고 나를 그냥 자랑거리 이상으로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독립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독립하는데 거의 1,000만 원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저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저랑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일단 처음엔 너무 알고 지내고 싶어서 너무 외로워서 오픈 카톡방을 들어갔었는데 거기 중에 어떤 여자분이 사실은 나는 독립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여자분들이 사실 저도요 이래서 진짜 깜짝 놀라고 살아남으려고 가장 이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당장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 당시에 무서웠던 게 아빠가 칼 들고 저한테 찾아올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전입신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당연한 거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에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 아빠는 얼마든지 가족관계 뭐 등본이나 이런 거 보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쉼터에 가는 거예요. 그럼 쉼터에 장이 서류를 줄 수 있거든요. 쉼터 장이 주는 서류가 제일 권위적이라. 그러니까 보호소 장이 이 친구는 뭐 이런 이유로 여기 가정폭력을 피해서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딱 서류 주면은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친가 사람들이 저 강제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이거 주거 침입이다. 근데 또 역시 또 뭐 가족분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사건 전수도 안 해주시고 갔더라고요. 법원이 봤을 때 그 아이 사이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거 신청하려면 되게 심각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변호사가 되면은 적어도 인생 중에 단 한 명 이상이라도 좀 도와주고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강박이었거든요. 나를 방관했던 수많은 어른처럼 되지 않는 거. 법으로 뭘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과는 많이 법이 달랐죠. 인권법 학회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깽판을 쳐놨어요. 거기서 너무 학술적인 얘기만 하고 권위 있는 학자랑 함께 무슨 담론을 얘기해주면 오 해요. 근데 이제 좀만 벗어난 얘기. 예를 들어서 그냥 고민 상담을 주제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도 대부분 가정폭력 얘기가 많아요. 고민 상담 어플 막 스크린샷 막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야 이랬는데 별로 좋지 않았죠. 제 불행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그냥 제 얘기 듣는 것 자체 불쾌해요. 불편해하고. 왜냐하면 아름다운 가족 신화가 깨지니까. 엄격하지만 또 다정하고 날 생각해주는 아빠랑 날 사랑해주는 엄마, 가족이 같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한국이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트리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가 된다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안 한 사람을 다 기소해보고 학대자 다 기소하고 변호사라면은 그 아동 입장을 도와주는 거 들어가서 다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좋아질까? 공익법무 실습을 나갔었는데 가정법원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년범 친구들이 재판을 받는데 국선 보조인으로 참가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참여하고 저희들이 재판에서 변론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소년범들이 대부분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버지가 자꾸 때리고 물건 던지고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얘 나가서 친구들이랑 자고 제가 전체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당장 눈앞에 한 아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실습으로 맡은 소년범 애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너가 무슨 위기가 있으면 개입할게 라든지 뭐 못하게 하려고 계속 감시하는 어른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저도 놓는데 엄청 오래 걸려고 힘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가 느끼는 게 무조건 옳다 이 말을 해주고 싶고 너의 엄마 아빠를 미워해도 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게 죄가 아니야. 그게 진짜 죄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해 나가야죠. 제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퀴즈부터 내요. 맞힐 수 있는 퀴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 말만 들어도 벌써 어려워요. 아동의 4가지 권리가 아닌 것. 이거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맞춰?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생존권, 2번, 보호권, 3번, 발달권, 4번, 참여권, 5번. 무조건. 정답 뭐죠? 그거야 당연히 무조건.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야. 5번. 그러면은 이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게 대체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권리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은 뭐예요, 선생님? 네. 안전한 곳에서 살고 음식을 먹고 건강히 자라고 아플 때 병원을 가야 하는 것. 즉 나의 생명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히 자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나 봐요. 네. 자, 두 번째 보호권입니다. 학대, 차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이런 걸 보호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발달권 좀 어려운데요. 네. 학교 가기, 문화생활하기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권리를 바로 발달권이라고 하는 거군요. 내가 교육을 받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네 번째 참여권은요. 네. 참여권은 종교 그리고 내 의견 이야기하기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하기 등 내가 이 친구 무리라든지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게 바로 아동 학대. 첫 번째 신체적 학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가장 뉴스에서 이제 보기 쉬운 종류의 학대입니다. 이렇게 어른이 아이에게 신체적으로 때린다든지 괴로움을 주는 것. 신체적으로 신체적 학대. 상처를 입히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신체적 학대입니다. 네. 두 번째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요, 어른이 아이에게 말이나 분위기로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그 좁고 불이 어두컴컴한 방에 가둔다든지. 가두는 거. 네. 정신적으로 너무 무서운 분위기로 위협할 때 네네. 이런 게 바로 정서적 학대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제일 학대. 많이 일어나죠. 네. 세 번째 성적 학대입니다. 네, 성적 학대는 어른이 내 몸을 만지거나 또는 이렇게 언어적으로 야한 말을 해서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런 기분이 종류의 나쁜 학대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성적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그래도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방임. 선생님, 네. 방임이 뭔가요? 네, 방임은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하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뉴스에서 저 이런 것도 봤어요. 그 사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뉴스에서 봤을 때 집안을 아예 쓰레기장으로 만든다든지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거, 내버려 두는 거, 네. 나를 키워주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방임입니다. 방임. 보통 이제 여러분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하면은 그거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막 컴퓨터도 하고 밖에서 늦게까지 놀다 오고. 그렇죠. 막 한 새벽 3시까지 게임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이렇게 햇볕도 쬐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잖아요. 그렇죠. 식물이 죽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고 키우지 않는 것, 제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이것도 아동 학대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이런 걸 내가 지금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신고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네.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다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네. 또는 담임 선생님, 네. 그 외에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고 전화 있죠? 네, 112 112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 지금 짝꿍이 자주 몸에 멍이 들어 있고, 근데 이거를 담임 선생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친구 조금 막 어디서 맞고 온 것 같고 맨날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의심이 되면 무조건 주변에 있는 어른이나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괜히 이런 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았다든지 아니 뭐 그냥 혼자서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또는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어서 내가 괜히 꾸중 듣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친구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기특하게 여겼으면 여겼지 막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친구가 해결할 수 없으면 내가 옆에서 주변 어른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배웠고 아동 학대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아동학대.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바로 이러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야. 아동학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 아동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욕을 하는 등 아동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아동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성적 학대, 아동에게 필요한 관심을 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임 등이 있지. 아동학대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에는 학대를 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나를 학대한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학대 사실을 꽁꽁 숨기는 경우가 있어. 특히 가족에게 학대를 당했을 때 말이야. 하지만 기억해줘. 아동학대는 결코 아동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할 필요도 내 잘못이라며 스스로 탓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이야. 그럼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면 혹은 내 주변 친구 중 아동학대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피해 사실을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려야 해. 그리고 112로 신고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알려야 해.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야.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날만큼은 나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콩 나겠는걸? 번치렐로. 볼이구나. 급여 내 거니? 아니 저의 거야. 넌 말썽꾸러기라 벌점만 받잖아. 그래, 알아. 엘리라고? 엄마가 엘리는 거인 몫으래. 그 거인 목수? 도 갖고 있대. 아주 날카로운 톱 말이야. 그리고 망치, 송곳, 대패도 있대. 그만해. 말만 들어도 뒷골이 오싹하다. 됩니다. 스티커 시상식 축제에 오늘 참여하십시오. 폴 왔구나. 무슨 일 있어? 시장님이 모자를 고르고 있어. 이번 축제 때 쓰실 거래. 솜씨가 아주 훌륭하구만. 모자가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럼 시장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제가 금별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맙네. 시장님 최고 금별상을 받으시겠군요. 금별을 아주 그럼요. 많이 모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올해에도 스티커가 많은 나무 사람은 특별상을 받습니다. 금별이 많으면 최고 금별상을, 벌점이 많으면 꼴찌상을 받죠. 꼴찌상은 과연 누가 받을까? 저 여자 어깨에 벌점이 보이지? 그건 엉뚱한 말을 해서 받은 거라네. 저 남자 무릎에도 벌점이 보이지? 그건 넘어져서 머리에 혹이 나서 받은 것이지. 우리는 날마다 스티커를 주고받네. 똑똑하고 운이 좋은 나무 사람, 멋진 나무 사람은 금별을 받지. 허둥대고 운이 없는 나무 사람, 멍청한 나무 사람은 벌점을 받지. 저 사람이 스티커를 떨어뜨렸어. 그럼 벌점을 줘야지요. 모두들 나처럼 재능이 있고 존경을 받고 싶겠지. 하지만 금별은 별처럼 빛나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 가장 환히 빛나는 별, 그건 바로 나라네. 아하, 여기 있구만. 스티커를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도 뭐 살 줄 알았나 봐요. 잘못을 보면 벌점을 꼭 줘야 돼. 그래야 내 금별이 더 특별해지니까. 자, 여기 있네. 벌점을 주니 기분이 참 좋구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쇼가 끝났나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조용히 하십시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랑스럽군. 정말 예쁘게 생겼죠? 몰라, 뭘 하려는 거지? 떨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정말로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했다. 훌륭해요. 정말 높이 올라가는군요. 훌륭해요. 내 모자. 아주 멋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이런 신실 맞은 녀석. 이 녀석이 쇼를 완전히 망쳐버렸어. 금별은 없구만. 벌점 투성이야. 금별은 없고 벌점 투성이야. 펀치넬로, 이번에 꼴찌상은 아무래도 네가 받을 것 같구나. 그런가요? 토요일까지 금별을 하나라도 받는다면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토요일까지라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고마워요. 넌 내가 알기로 특별히 잘하는 게 없지 않니? 아마 금별은 절대로 못 받을걸. 스티커 같은 게 아예 없다면 좋을 텐데.
토디, 금별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차나 마시면서 기운 좀 내야겠어. 안녕? 펀치넬로구나. 토디도 안녕? 펑치넬로 한번 해볼래? 아니야. 우리 수제비를 잘하면 금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They're sure if they could do just one thing right, then life would be so much better. So they try and try, hoping, but failing, their luck's not changing. Very special, no greatness has been shown, but there is someone who loves them, and they'll never be 소용없어. 난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내가 봐도 난 바보스러워. 펀치넬로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근데 너 뭐 잊어버린 거 없니? 방금 나 떨어졌잖아. 벌점을 줘야지. 잠깐. 넌 그 무서운 거인 목수를 만나러 다니는 아이구나. 엘리가 무섭다고? 너 자꾸 엘리한테 가지 마. 우린 거기 가면 안 돼. 사람들이. 벌점을 준다는 거지? 잠깐만. 벌점이 없네. 금별도 없고. 그냥 나무 몸뿐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함께 왜 그런지 알아볼래? 그래. 루시아, 왜 너한테는 스티커가 붙지 않지? 간단해. 남들이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난 매일 엘리를 만나러 가는걸? 뭐? 엘리 작업장에서 얘기를 나누지. 왜? 네가 직접 가서 알아보는 게 어때? 언덕에 난 길만 따라가면 돼. 하지만 루시아, 엘리는... 난 벌점 투성이잖아. 엘리도 날 보면 싫어할 거야. 나도 엘리를 만나러 갈 거야.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루시아! 날카로운 다리에 있는 커다란 톱, 망치, 송곳, 그리고 대패! 아이고, 어떡하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엘리한테 들키기 전에 돌아가야지. 우선 문을 찾아보자. 그래, 좋아. 근데 문은 어디 있지? 엘리 거기서 빨리 숨어! 나 집에 갈 거야. 펀치넬로? 펀치넬로, 이제야 왔구나. 이리 나와보렴. 저를 아세요?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괜찮다, 얘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전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기 일쑤죠. 잘생기지도 않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왜 루시아한테는 스티커가 붙질 않죠?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스티커는 네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무슨 뜻이죠?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거다.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으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엘리, 고마워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자, 그럼 꼴찌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꼴찌상 수상자는 펀치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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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어? 어제 연습할 때 혼자 늦게 들어오고 안무 할 때 집중도 못하고 고민이 많아 보이던데. 선배, 그게 위에서 이야기할래? 위? 지금 고민 있어? 고민이 있을 땐 위로. 위가 어디야? 상담은 학교 내 위클래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아, 위클래스 저희 학교도 있어요. 위클래스 선생님 엄청 좋아요. 가끔 가는데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친구들이랑 게임할 수 있게 자리도 만들어줘요. 그런데 위클래스 뭐 하는 곳이었어요? 왜 반 이름이 위클래스예요? 위클래스를 방문해 봤나봐요. 선생님이 엄청 잘해주셨나 본데요. 자태 언니도 중학교 때 위클래스에서 운영하는 솔리언 또래 상담 도우미 동아리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솔리언은 솔브, 영어로 해결하다, 이언, 사람을 뜻한 전미어의 합성어로서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태 언니도 위클래스 친구들이랑 몇 번 모임을 갖고 또 다른 학교 위클래스 또래 상담 도우미들과 함께 수련원 같은 데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수료증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솔리언 또래 상담 도움자 그리고 위클래스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우와, 재밌겠다. 그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담받아요? 위클래스 가면 사람이 항상 많고 가끔 제 친구들도 몰려서 놀고 있거든요. 사람 많은데 들어가서 저 상담받으러 왔어요! 하기는 좀 창피한데. 그럼 한 교시 빠지고 상담하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상담에서 다루고 나눌 이야기가 개인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상담받기 조금 꺼릴 거라 생각은 들어요. 상담을 받고 싶으면 위클래스 선생님께 신청을 하면 돼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아이들 없는 시간 맞춰서 여러분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상담 진행할 때는 1대1로 하기에 다른 친구들께 방해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위클래스 사실 보드게임 하러만 친구 따라 가봤는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상담 한번 해보려고요. 자태 언니, 제가 위클래스 선생님 만나고 와서 무슨 말 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상담 시간을 통해 그동안 혼자서 힘들었던 마음, 고통과 혼란을 앞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꿈드림, 위클래스 아닌 자태 언니 또한 있으니 개인, 오픈 채팅 톡방, 블로그, 카페,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혹은 오프라인으로 자태 언니랑 소통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상담 잘하고 오길 바래요. 우와! 자태 언니,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관산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산중학교 위클래스를 소개할게요. 위클래스를 아시나요? 위클래스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거나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마음이 편해질 곳이 필요한 순간이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관산중학교 안의 마음 쉼터 상담실이에요. 누구나 찾아와 다양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휴식 공간이자 마음 놀이터인 셈이죠.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위클래스를 찾아가 상담 선생님께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방법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위클래스가 아직 낯설다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관산중학교 위클래스를 추가하고 채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이야기하며 상담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면 상담 선생님이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통역 선생님이나 번역기를 사용해서 상담도 가능하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고민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어요. 성격, 공부, 우울, 친구관계, 가족관계, 스트레스, 집중력 어려움, 분노 조절 등 사소한 고민이라도 괜찮아요. 상담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은 이상하거나 무언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걱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관산중학교 학생이라면 언제든 학교 위클래스 전문 상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담센터에서 받고 싶다고 하면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는 거 맞나요? 네, 상담 내용은 친구나 선생님들 부모님께 모두 비밀이니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위기사안은 예외라는 걸 알아두세요. 위클래스에서는 상담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위클래스를 점심시간에 오면 혼자 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도 있고 친구들과 같이 오면 다양한 보드게임들도 할 수 있어요. 매달 위클래스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가 진행되는데 위클래스 행사나 이벤트를 참여하면 간식도 준다고요. 참, 위클래스 행사 진행을 도와줄 도우미를 뽑고 있어요. 행사 기획, 행사 상품 준비를 도와줄 위클래스 도우미를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클래스로 와서 상담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1, 2, 3학년 모두 가능하고 봉사 시간도 줍니다. 3월에는 무슨 행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월에는 안녕하 새학기 미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네요. 위클래스로 가서 상담 선생님께 인사하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기만 해도 간식 뽑기를 할 수 있는 행사네요.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으니 매일매일 가면 선생님이랑도 친해지고 점심시간에 친구들도 데리고 가면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럼 위클래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산중학교 위클래스는 학교 3층 다누리실 가는 방향에 있는 파란색 벽을 찾아오면 돼요. 쉬는 시간에 다른 층을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위클래스로의 상담이나 행사 참여를 위해서 바로 쏙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위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쉼이 필요할 때나 힘들 때면 언제나 위클래스는 열려있으니 편하게 찾아오세요. 새학기에 친구 사귀기도 좋으니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과 같이 와도 좋겠네요. 한번 친해지고 싶은 친구한테 위클래스 가자고 해볼까? 그럼 위클래스에서 만나요. 안녕. 쌤한테 잘 보이는 법 탑 7. 입시덕
후! 쌤한테 잘 보이고 싶은 후먼들 주제 추천해줘라.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나 지났네요. 친구들이랑은 얼추 친해졌는데 선생님이랑은 아직 살짝쿵 거리가 있죠. 쌤이랑 친해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재직 중인 선생님들께 어떤 학생들에게 눈길이 가는지 여쭤보고 정리했으니까 신뢰도 보장됐네 보장됐어.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쌤 탑7 인사를 잘한다. 여러분도 새학기가 시작되면 먼저 안녕 하고 다가와주는 친구가 반갑고 고맙죠? 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밝게 인사하는 학생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번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 쌤이 자연스럽게 이름을 외우고 시덕이도 안녕 해주시는 건 시간 문제. 후!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 얻으세요. 탑6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자고로 마음은 표현할 때 빛을 발하는 법. 오늘 수업이 재밌었고 배운 내용이 많았다면 선생님께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보세요. 쌤이 폭풍 눈물 흘리시며 여러분을 최애 학생으로 찜콩 할지도 모릅니다. 또 평소 수업 때 감사했던 마음을 모아서 스승의 날에 손편지를 전하면 센스까지 챙길 수 있다더라. 후! 선생님 오늘 숙제 있었는데요. 탑5 숙제를 제때 낸다. 한 반에 30명. 오늘 숙제를 내라고 하면 오늘 내는 학생 반, 내일 내는 학생 반의 반,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날에 내는 학생은 반의 반이에요. 쌤들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언제까지 숙제 검사만 하실 순 없죠. 숙제를 내라고 한 날 제때 낸다는 건 쌤이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야무진 학생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죠. 후! 탑4 선생님을 잘 도와드린다. 이반 저반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시는 쌤들, 준비물이나 자료가 많은 날엔 손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느껴지시겠죠? 그럴 때 먼저 나서서 쌤의 진보다리 들어드리면 이름 기억되고 감동의 도가니탕 되는 건 따놓은 당상. 수줍음이 많아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친구들은 쌤이 먼저 도와줄 사람 하고 물어보실 때 저요 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추천. 후! 쌤 이거 뭐예요? 쌤 그건 뭐예요? 쌤 저건 뭐예요? 탑3 질문을 열심히 한다. 이 문제 모르겠는데 쌤한테 여쭤보고 싶다. 근데 너무 민폐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후먼들은 당장 교무실로 달려가세요. 쌤이 잇몸 만개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반겨주실 겁니다. 질문을 열정적으로 한다는 건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니 이 녀석 꽤 하는군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도란도란 Q&A를 하다 보면 친밀도도 업! 후! 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탑2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 여러분 수업은 그냥 뚝딱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은 40-50분 정도일지 몰라도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훨씬 길죠. 그렇게 만들어진 수업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듣는다면 쌤들도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참고로 몇몇 쌤들은 수업 내내 아이컨택을 잘하는 학생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니 오늘부터 이그라이 유지하자. 후! 넘사벽 묘수는 따로 있지. 탑1 공부를 잘한다. 잘 보이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잘 보일 수밖에 없는 방법은 바로 공부입니다. 일단 쌤 입장에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내 자식이 잘하는 것 마냥 으쓱하게 돼요. 그럼 당근 소문이 나고 수업마다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여기 귀무먼 누구냐? 하고 눈도장을 제대로 찍죠. 그리고 공잘학들이 쌤에게 애정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부분 수업을 잘 듣고 숙제도 잘하고 질문도 열심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쌤들께 예쁨 받을 준비가 한껏 된 거죠. 인정? 후!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겠죠? 얼른 쌤이랑 친해져서 추억 많이 쌓고 성적, 학생부도 야무지게 챙기는 완벽한 학교 생활 보낼 수 있길 바라요. 그럼 구독하시고 쌤이랑 친해져요 여러분. 빠이!